녹화를 다 시킬 겁니다. 그래서 녹화를 시켜서 나중에 영상을 직접 보실 수 있게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영어 공부법 설명회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얘기도 할 거고요. 그거 외에 약간 좀 자극적인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많이 주관적일 겁니다. 그 입시학원 원장으로서 겪어가고 있는 이거는 약간 실제 고등학생들을 보고 있고, 이 말은 드리고 싶어요. 모든 영어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다 되고, 영어 공부를 갖다가 잘못 진행하시지도 않았고 노출시키신 모든 방법이 도움이 되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입시학원 원장으로서는 조금 달라요. 그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명해가는 방식 중에 제가 만약에 이제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 같은 것도 얘기를 드릴 적에 약간 객관적으로 빠져나와서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이라면, 혹은 조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면 아이가 힘들어할 것도 느껴지고 답답해할 것도 느껴지고, 그 아이의 입장을 자꾸 생각하게 돼서 뭐 해라 저거 해라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냉정하게 기계적으로 어떻게 했던 것이 성과가 제일 잘 나왔는지 거기 맞춰가지고 주관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객관적으로 기분 안 나쁘게, 다른 학원에서 들었을 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이게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전달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약간은 자극적일 수도 있고요,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고, 저 생각은 나랑 너무 다른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생각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느꼈던 바는 부모님께서 지금 여태까지 겪었던 거랑 조금 달라요. 네. 어쨌든 저는 중고등학생들의 눈물도 봤어요. 그리고 입시 전쟁을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서요. 지금 저는 이제 완전히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적에 일반적으로 영어를 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영어 원서를 보면서 독해를 하다 보면 그 영어 지문을 많이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영어가 익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독해를 극에 달하게 해서 매일매일 뭐 한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 본다든지, 극에 달해서 영어가 아주 이제 완성도가 높아질 적에는 이게 영작으로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보면 이제 그런 건 잘 겪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 원서를 매일 보는 아이들,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던 아이들 극소수에 맞춰져 가지고 예를 들어 어학당이라든지 미디어 같은 데서 우리 애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데, 제가 만나는 애들은 대다수가 2에서 5등급이기 때문에 1등급인 아주 마음에 드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학원에서 만났을 때 고마운 애들은 있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거의 못 만나게 되고 2에서 5등급 애들 다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학습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으로 넘어갈 적에 이 초반에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다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집중이 제일 잘 될 때, 뒤쪽에 가면 약간 좀 다른 얘기가 조금 여유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초반에 바로 고등학교 얘기를 바로 드릴게요. 이게 좀 빠르긴 한데 고등학교 얘기를 전제하고 뭐 다른 얘기들을 듣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세요. 고등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3월 달에 고등학생들이 진행되는 게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칩니다. 지금 고등학교 얘기를 쫙 들으면 중학교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보이고, 초등학교 대비하는 것도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얘기로 바로 갈 거고, 뒤쪽에는 고등학교 선택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영어 점수를 낼 적에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게 되는데, 이 3월에 모의고사 친 걸 가지고 한 달 반가량 있다가 4월 말이나 5월 달에 중간고사를 치게 돼요. 근데 3월 달에 이 시험을 쳤던 내용은 번역을 해놓으면은, 우리나라 말로 옮겨 놓게 되면은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국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5월 초에 시험을 치게 되는데, 요 시험을 칠 적에 아이들이 객관식 문제를 그렇게 많이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고등학교 대비했을 적에 모의고사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중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백지 암기도 시키고 객관식 문제도 풀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대비는 어쨌든 모의고사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적에 애들이 만나게 되는 게, 모의고사는 내신에 반영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가 시험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시험 범위 안에. 혹은 좀 많이 낸다면은 작년 모의고사도 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내면은 예를 들어서 3월 모의고사 올해 거, 3월 모의고사 작년 거, 교과서 2과 이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게 5월 달에 시험을 치게 되는데 여기서 내용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모의고사 대비를 했던 것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대비해서 독해에 대해서 이해를 잘했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으로 넘어갔을 적에는 독해를 쌓아왔던 그 실력 자체가 발휘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반 전에 그렇게 쉽게 해석됐던 것을 보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디서 관건이 나냐? 이번에 동인고 2학년 내신 평균이 30점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2학년이 낮게 나왔는데 이유는 뭐냐면 거의 다 어디서 갈라지는 거냐면 저희 학원 애들은 객관식을 거의 틀리진 않았어요. 우선 잠깐만 객관식을 말씀드리면 객관식 문제는 나오는 포인트가 세 군데입니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어휘, 이 어휘가 많이 있으면 어휘 문제로 나오고요. 이게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빈칸 문제로 나옵니다. 어디를 찍어야 될지 모르게 애매하게 나와 있으면 요지 제목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주면 되냐면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식이에요. 그러면 거의 다 애들이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이 돼요. 중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볼 적에도 빈칸 문제나 어휘 문제나 이렇게 할 적에 당연히 내용과 직결된 게 나오겠죠. 물론 형편없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 말도 안 되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대놓고 말하자면 멍청하게 문제를 내신 거고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대비할 필요는 없어요. 객관식에 대한 대비는 방금 말했던 대로 이 어휘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서술형과 단답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실제 이걸 어긋난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 학교가 이제 평판이 나빠질 수 있어서 이 근처에 사직동에 있었던 학교고요. 고등학교였고 그 시험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교과서의 내용이 어떤 그 요리 비법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따뜻한 음식을 냈을 적에 얼마나 이 분자 구조가 활성화돼서 향이 얼마나 많이 나게 되는지 이 향이 많이 나서 사람들의 그 미각을 얼마나 자극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관련돼서 저는 서술형 대비를 시켜주면서 단어도 어떤 부분이 나올 만한지 익히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어법 문제도 되게 어렵게 이제 영작 나올 수 있는 걸 다 대비시켜줬는데 그때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형편없게 나온 게 하나가 뭐였냐면 그런 그 내용을 풀어가고 있는 어떤 맨 처음에 요리사가 한 명이 소개가 됐는데 그 요리사가 자기가 이름을 이렇게 밝히는 곳이 있어요. 프랑스의 어떤 요리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방향을 이제 겪어야 됐다는 게 있었는데 이 요리사 이름을 냈습니다. 이건 잘못된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요즘 동인고 1학년은 리더이라는 교재를 보고 있는데 리더 교재 보면은 성향별로 직업군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게 성향별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내로 태어난 아이는 이런 직업군이 맞고 중간으로 태어난 아이는 이 직업군이 맞고 했을 때 그 직업군이 시험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것도 잘못된 문제예요. 이렇게 원래 안 냅니다. 이거는 욕을 먹어야 되고 뭐 교육청 신고 대상이 되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전체 본문 암기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애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영어의 흐름을 못 잡게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는 1년에 한두 번씩밖에 없어요. 많긴 많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많긴 많은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고 있던 애들도 여유있게 90점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있게 받는 거니까 그렇게 대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대비하면 돼요. 애들한테 이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자주 해주거든요. 모의고사 대비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모의고사가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비하게 되면은 나중에 모의고사는 2학년, 3학년 됐을 때 잘 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데 모의고사 객관식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 문제가 나옵니다. 핵심되는 어휘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순서의 단서가 있어요. this, such, however이 나오면 문장의 흐름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가 지금 방금 말했던 것과 관련이 돼 있는데 위의 문장을 받으면서 다음 문장을 대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순서 문제, 삽입 문제로 나오게 돼요. 순서 문제, 삽입 문제는 아이들이 어렵다고 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수능에서 이게 4문제가 나오거든요. 순서 2문제, 삽입 2문제. 이걸 좋아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넘어서서 6문제, 7문제 내기도 하고요. 3개 정도로 단락을 나눠야 될 건데 나쁘게 6개로 쪼개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단서들이 있어요. 낼만한 것에만 내십니다. 이상하게 안 내세요. 이건 거의 뭐 요렇게만 하게 되면 거의 다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어법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 중에도 어법 문제를 내시는데 이 어법 문제는 ing나 pp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능동, 수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어법 문제가 이렇게 너무 어렵게 나왔을 때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법 문제를 내는 거는 외국인도 못 풀 정도의 어법 문제인데 이딴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겪었던 세대인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학력고사 같은 이런 식의 시험 문제는 필요 없다. 그래서 문법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갔는데 어법을 없애버리게 되면 문장의 균형이 다 깨져 버리고 구조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독해에 필요한 어법은 내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간 배운 어법 중에 내용과 직결되는 어법은 나옵니다. 그게 ing, pp예요. ing는 능동이고 pp는 수동입니다. 안 낼 수가 없죠. 무조건 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또 왜 중요한 거냐면 한 문장의 동사가 하나예요. 두 번째 동사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준동사가 돼야 됩니다. 동사 파악은 그 언어의 패턴을 파악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또 서술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능 어법을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이제 그 영작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He is 다음에 is보다 나중에 벌어질 일은 to go. is랑 동시에 벌어지면 he is going. is보다 이전에 벌어졌으면 he is gone입니다. 이런 식으로 is라고 해서 기준점이 있고 나중에 벌어지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기 때문에 다른 동사 형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gone, going, to go로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두 번째 들어오는 동사는 ing나 pp형으로 to 부정사는 가치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ing, pp라는 것은 능동, 수동을 물론 to 부정사도 능동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것보다 핵심은 ing입니다. ing하고 pp가 능동, 수동을 나타내게 되면서 아이들이 전체 구조 파악을 할 수 있죠. 이 문제는 아주 인기가 좋아요. 70%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를 꾸며주게 되는 이제 관계사 같은 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그 구성된 게 아주 심플해요. 관계사 문제도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위치로 나올 건 이거는 위치가 맞는지 인위치가 맞는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나오는 데가 뻔합니다. 저희 학원 카페에 보면 내신 적중도 분석이라고 있는데 교과서가 대충 바뀌고 현재의 흐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2019년부터 기록을 해놨고요. 그 전에 거 분석한 것은 다 지웠는데 2019년 거부터 보시면은 적중도가 90% 넘어가는 걸 보실 거예요. 보통 25문제 중에 3문제 정도 적중했으면 아 잘했다, 대박 터졌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3문제 정도를 놓치고 나머지를 다 적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방금 요령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서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으세요. 형편없게 문제를 낸다면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을 낸다든지 직업군을 물어본다든지는 적중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정상적으로 낸다면 저 말고 어떤 사람이라도 수능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분석한 사람은 무조건 적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고 요령껏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문제냐? 동인고 2학년 평균이 30점대까지 내려가게 만든 원인은 뭐냐면 서술형이었어요. 서술형이 문제예요. 진짜 모르세요. 서술형이 문제예요. 학원가는 지금 현재 학원가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 말이 이제 조금 무서워서 할까 말까 너무 고민했어요. 이게 되게 핵심입니다. 잘하면 유튜브에 올리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중학생을 데리고 가르칠 적에 영작을 가르쳐야 돼요. 저같이 생각하시는 입시학원 원장들도 많을 거고요. 영어의 끝을 달려본 사람들은 영작이 마지막이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학원 운영상 근데 영작을 가르치기 힘들어요. 고등학교 영작은 어렵습니다. 그 정도 할 사람을 구하려면 연봉이 억대로 올라가요. 부모님들은 소수 정예를 바라세요. 학원은 운영할 수 없겠죠. 그런 딜레마 속에서 학원장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소수 정예로 부모님의 니즈를 맞춰주면서 어느 정도 영작 못하게 되면 백지암기 시켜가면서 책에 있는 거 따라가면서 본질을 이해시키기보다는 그래도 영작 교과서는 어떻게 읽어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특히 편안한 모의고사 위주로 갑니다. 학원장들도 모의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실제 안 만나보시지는 않았을 건데 고등부가 저희 학원에는 거의 100몇십 명이 다니고 있어요. 200명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애들을 만나면서 모의고사 중요하다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주관적이죠. 굉장히 주관적이죠. 왜 안 중요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 이게 영작이 되면 독해가 따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디어는 독해를 잘해가지고 영작이 된 사례를 말을 하는데 0.001%겠죠. 그게 안 돼요. 집에 안 되잖아요, 애들이. 학습으로 가는 게 좋아요. 깔끔하게 학습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학당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어학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실 거고 이게 할 건데 솔직하게 입시학원 원장의 입장이에요. 그냥 영어를 학습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입시학원 하다 보니까 애들이 눈물을 보니까 그래요. 이게 어학당을 운영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근데 고등학생들 눈물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애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모의고사 1등급 나왔어요. 수능까지 1등급 나오는 애들입니다. 학부모님이 와서 울기도 해요. 영유부터 나와서 사육동 일대는 영어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났는데 초등학교 때 영어 놓친 적 한 번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잘한다는 얘기 들었고 어학당에서 곧잘 라이팅도 했었고 그 라이팅이 고등학교 영작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떨어져 있어요. 밑에 수준입니다. 라이팅도 했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다니면서는 중학교 내신 항상 100점 받았어요. 그 100점 받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 풀고 백지 암기하면 끝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100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00점 받아오면서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모의고사를 풀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됐을 때는 이제 수능도 1등급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학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우선 동인고를 전제해서 말하겠습니다. 동인고 들어갔더니 애가 5등급을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아이하고 대화 나눠봤습니다. 아이 앞에서 부끄럽게 할 마음은 없었는데 어머님한테서 이제 아이한테는서는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다 느꼈고요. 어머님한테 이제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현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독해는 잘하는데 끼워 맞추게 했고 아이가 대답 못할 질문을 지금 이 앞에서도 100여 개 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 실력 아직 없어요. 실력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 독해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해서 바꿨어요. 하지만 너무 늦게 와가지고 2학년 말쯤에 괜찮아졌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2학년 말쯤에 만들어졌으니까 3학년 1학기 점수는 괜찮았거든요. 영작 가르쳐야 돼요. 영작 안 가르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서술형의 절반이에요. 이런 얘기 할게요. 동인고가 어려우니까 그렇겠지. 동인고가 서술형을 많이 내는 학교라서 그렇겠지. 절반 정도 그렇게 서술형 내는 학교가 어딨어? 라고 하신다면 학교의 재량으로 서술형을 좀 줄였다 칠게요. 그렇게 해도 상위권 아이들은 객관식 안 틀립니다. 객관식 문제 70% 중에 객관식은 하나 두 개 틀리냐 안 틀리냐 싸움을 1, 2, 3등급에 벌리고요. 많이 틀려봤자 3.5점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서술형에서 30점이 날아가는데 그걸 왜 자꾸 안 하냐고요. 뻔히 알고 계시면서. 서술형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영작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안 가죠. 그렇지 않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을 꼭 보내시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영작 가르쳐야 돼요. 영작이 돼야 돼요. 영작 교재는 시중에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영작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전체 문장에 대해서 다 간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다른 내용이 좀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이 마이크 없어도 목소리 괜찮죠? 그렇게 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해가는 방식을 학습으로 넘어가서 그냥 중학교 다닐 적에는 중학교 1학년 될 때까지는 영작 연습을 해서 중2, 3때 영작이 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는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을 거치는데 특히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고등학교 1, 2 모의고사 잘 풀 수 있게 하면서 그 모의고사 잘 푼 것을 영작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마무리를 좀 지었다가 중3 말미에 수능에 대해서 만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중1, 2 영작이 중학교 모든 영작이 다 되게 해야 됩니다. 빠르면 더 좋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가 마음이 갖춰져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마음이 갖춰진 아이는 어떻게 만드냐? 선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수학이랑 비슷합니다.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수학 원장님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지식과 스킬을 익히는 게 얼마 시간이 안 걸린답니다. 도저히 이 애를 깨울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고력 형성이래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요.
조금만 하다가 포기를 해버린대요. 여기 근처 특목고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목고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수과학에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수과학을 뛰어난 애들은 영어가 같이 뛰어나요. 영어 모자라도 되는데 끌어올릴 수 있더라고요. 쉽게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사고력이 되게 중요해요. 영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학습이라 생각합니다. 이해를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끝난다 생각하거든요. 사고력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지만 초등학교 한 5학년까지는 수학과학만 미친 듯이 올인해도 될 것 같아요. 6학년까지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하고 영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출돼 있고 애살이 있는 애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왔을 때 끌어올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애살이 없고 사고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항상 이런 생각해요. 아이들이 영어라는 것은 그냥 숙달이 되는 거고 대충 암기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대충 하게 돼가지고 습관처럼 익혀가는 데는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6년, 10년 이렇게 걸려요. 1년 만에 땡길 수 있습니다. 1, 2년 만에 땡길 수 있는데 사고력이 있으면 돼요. 학습을 해버리면 됩니다. 제가 이해를 충분히 깊이 있게 시키거든요. 저 말고도 되게 뛰어난 분들은, 특히 영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깊이 있게 이해를 시킬 거예요. 사고력이 진짜 중요해요. 수학, 과학 하는 것도 되게 괜찮고요. 논리서를 읽는 것도 되게 좋아요. 철학서를 읽는 것도 좋고요. 부모님께서 이제 논리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계속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영어로 연결돼요. 입시학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어학당이랑 달라요. 입시학원이라 그래서 당장 점수를 내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하냐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스킬 바로 가르칩니다. 중학교 3학년 거제요중 다니는 학생이 서술형이 막혀가지고 답답한데 백지암기 시키는 학원 다녔더니 그거는 질려가서 듣기도 싫고 이제 지쳐버렸는데 원장님 방법 없어요 해서 왔습니다. 이 친구한테 점수를 갖다가 바로 급상승 시켰는데 아마 30점이 올라갔을 거예요. 서술형에서. 그렇게 시키는데 걸렸던 시간이 3주밖에 안 걸렸어요. 얘 영어 되게 못하더라고요. 근데 3주밖에 안 걸렸던 것이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법을 봐야 되는지 추격할 수 있어요. 뭐 쓸데없이 어나 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들어갑니다. 나올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ing, pp, init, which 이런 거예요. 이걸 잘 조합하게 되면 문장이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얼마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우선은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방법은 사고력을 높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관적입니다. 전부 다. 근데 저는 성과를 항상 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전 20년째 가르치고 있고요. 고등학생들을 항상 봐왔고 좋은 결과를 계속 내왔고 작년까지도 서울대를 2명 보냈고요. 물론 과외가 갔지만 수학을 잘해갖고 갔겠죠. 근데 서울대를 가는 아이들의 옆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인서울 하는 친구들한테 옆에 서 있었고 동인고 사직여고 말이 빨리빨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서울 하는 학생들 중에 저희 학원 거쳐간 애들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가 자부심 갖고 생각하기를 이거는 그냥 우리 학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얘기는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생한테 이런 말도 하셨대요. 너도 큰날에 원장님한테 배우니? 이렇게도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키웠습니다. 굉장히 많이 키웠고 인지도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 제가 경험을 많이 한 바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완전히 그냥 아예 제 생각은 이라기보다는 제가 느꼈던 이제 어떤 경험 같은 거예요.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믿을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동안은 제 생각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딩 튜터, 주니어 리딩 튜터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돼요. 영작이에요. 영작을 하는 겁니다. 영작을 깊이 있게 서울대 수의학과 간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도 수의학과 가기 전에 제가 얘 느낌을 딱 받았던 것은 어법을 엄청 잘했어요. 만났을 때 어법 이미 잘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득을 보는 건데 어법을 너무 잘하길래 어린 나이에 했을 때 얘를 만나자마자 느꼈던 게 얘는 영어는 무조건 1등급이겠구나, 결과도 좋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법을 잘 이해하는 친구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사고력이 되게 높았고요. 그 다음에 내신은 놓치지 않았고, 내신은 놓치지 않으니까 수능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1등급이 나온 애인데 내신이 5등급이 나오면 2년째 이걸 겪다 보면 고3이 되기 전에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엄마도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이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얘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엄마 나 정시판 것 같아. 학교 그만 이 흐름대로 안 가고 싶어. 근데 학교는
그 수시를 버릴 수 없죠. 그 수시의 틀 안에서 아이들을 운영해가고 이끌어가고 수행평가 같은 것도 해가는데 아이는 그냥 어떻게 되냐면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그 우수한 학교 가서 예를 들어 동인고를 예를 들게요. 동인고 가서 그 우수한 학교 가서 그렇게 결과를 되게 잘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버려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나중에 이제 고3이 됐을 적에는 더 떨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우수한 학교 갔던 득을 못 보게 됩니다. 이 동인고라는 이제 면학 분위기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동인고라는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 사직여고를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은 면학 분위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자기가 포기를 해버리고 나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하이클래스 고등학교 선택하는 게 나았었어요. 여기서 갑자기 독립을 해버리고 이 안에서 자기 혼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학교 면학 분위기에 따라갈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 공부할 때마다 자기는 이제 면제부가 있습니다. 엄마 나 정시판 거 알지? 그러니까 나는 내신을 못 받게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주변의 친구들을 쳐다보면서도 내가 하는 게 맞나? 괜찮나? 하면서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진짜 달리진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정시할까요? 내신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전부 다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시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내신해라. 끝까지 내신 잡아라. 이 학교를 따라가고 있어라. 커리큘럼을 따라갔을 때 분명히 성적이 나온다 하는데 아이들은 빨리 그걸 포기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영작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의고사 위주로 가게 됐을 때는 애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작 대비를 하는 게 맞고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어법을 이렇게 다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걸 깊이 있게 해가는 중에 주니어 리딩 튜터 등의 교재를 보는 것은 시간 낭비고 주니어 리딩 튜터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 책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이라서 이 책을 대표적으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책이에요. 독해 교재 중에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능률영어사 교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법적으로 너무 잘 맞춰져 있어서. 근데 이건 다 이야기 글이에요. 모의고사랑 달라요. 결이 좀 다릅니다. 모의고사는 주장과 근거가 있어요. 박진감이 넘칩니다. 긴장감이 있고 나올 만한 데만 딱딱 나와요. 욕을 안 먹을 만큼 근거가 있는 것만 나옵니다. 이야기를 잘 읽고 있으면 풀게 되는 그런 식의 글이 아니라 진짜 재밌게 이게 딱딱 나와요. 이게 뭔가 이게 명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들한테 사설 모의고사도 풀지 말라고 하거든요. EBS에서 나오는 걸 풀거나 10개년 동안 있었던 기출을 풀거나 아니면 교육청을 거를 풀으라고 하는데 그런 건 다 근거가 있습니다.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전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설이라든지 다른 데는 근거가 빈약한데도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 볼 필요 없이 중학교 때는 영작으로 달리는 겁니다. 영작이 딱 끝났어요. 그럼 중학교 2학년이 돼도 고1 모의고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고1 모의고사 지문 한번 보시면 번역된 걸 내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애들한테 말해줬거든요. 번역만 해서 얘기해줬더니 몇 번이 답이야 하니까 빈칸 문제도 다 맞추더라고요. 번역된 걸 들으면 초등학교 4, 5학년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려워요. 진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넘길게요. 이렇게 쉬운 모의고사를 한 달 반 있다가 내신에 반영해서 시험을 치는데 거기서 내용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 되게 안 하는 애들이 틀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 틀립니다. 거기에서. 어쨌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되는 애들한테는 이제 넘어가는 게 좋은데 그거는 영작이 됐을 때 가는 거고 고1 모의고사도 되면 그걸 영작 위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제일 핵심이에요. 요걸 많이 얘기 드리고 싶었고 이게 직선 코스예요. 이 직선 코스도 상당히 아이에 따라서 멀어요. 길어요. 잘 되는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섭섭하면서 멋진 경우인데 사중여고가 이번에 중간고사에 1학기 때 중간고사에 100점이 3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에 2명이 나왔어요. 100점이 2명.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혼자 할 수 있겠다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엄청 섭섭했어요. 한참 키웠습니다. 정말 오래 키웠고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계속 격려해주고 계속해서 뭔가 물어볼 때마다 계속해서 답장도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성을 시켰어요. 애들이. 이렇게 완성시키면 이제 떠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빨리 영작을 마무리시켜버리면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완성이 돼갈 수 있게 영작 다지고 이제 모의고사로 가고 이렇게 하고 빨리 되는 경우는 빨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쭉쭉 늘어나지는 않아요. 우선 걔들 생각하니까 잠깐 생각이 좀 복잡해져서 결과는 잘 되는데 진짜 여학생들은 친구들한테 말 절대 안 하고요.
진짜 섭섭해요. 그리고 말 안 하니까 친구들은 안 들어오죠? 근데 자기는 1등급,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내게 등급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 안 하고 있다가 1등급 받으면 선생님 사랑해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그만둬요. 그래서 못 만나요, 애들. 그냥 감정이 좀 실려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보통 학원가 가게 되면은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대표적인 공부 전략이에요. 이거 안 낚이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 아이가 시험을 잘 칠 수 있을 만한 걸 내주면 애가 시험을 잘 칠 거니까 그 학원 그대로 다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애를 깎아내려야 돼요. 놀라울 만큼 좋아도 그래도 여기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학원가의 원장님들은 굉장히 뛰어난 언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수업을 안 하시고 일반적으로 강사들한테 시키죠. 강사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 위주로 하기보다는 레벨별로 수업하고 할 수 있고 소수 정예로 수업할 수 있게 약간의 한계를 가지고 데리고 있어요. 원장님들은 굉장히 뛰어났던 전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뛰시는 분들은 좀 드무세요. 그냥 직접 뛰시면 되게 괜찮을 텐데 저도 언젠가는 직접 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이 본질을 알고 있으면 어떤 학원이 좋을지 찾을 수 있어요. 학원 중에 보통 보면 원장 직강을 하는데 괜찮아요. 소수정예 원장 직강 괜찮은 곳입니다. 그 학원 원장님이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중등부만 전문으로 하시는 원장 직강은 안 됩니다. 그럼 방향을 못 보시겠죠.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이 있어야 되고 얘네들 내신을 봐주고 있어야 되고 웬만하면 좋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받고 있는 그쪽의 소수 정예라면 저희 학원은 사실 어머님들처럼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많이 앉아서 수업 듣거든요. 특히 고등부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걸 못 얻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매니저도 두고 있으면서 갖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영상도 싹 다 녹화시켜서 올리고 자료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그냥 계속 카톡을 열어두고 3시간, 4시간 답변도 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열정적인 소수 정예 학원 원장님은 절대 못 따라간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은 데에 이렇게 휘둘려서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 레벨 테스트가 제일 어머님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버려요. 아이가 이미 1시간 반 투자했어요. 레벨 테스트 받으면서 2시간 투자했어요. 애는 스트레스 이미 받을 대로 받았어요. 그 레벨 테스트 다른 데 또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는 없는 거고 레벨 테스트 하면서 혹시 돈이라도 냈다면 이거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학원 원장님 얘기를 가만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전 학원은 옮겨야 될 것 같이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원 원장들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는 우선 안 받으셔도 되고 꼭 해야 된다면 이제 가서 이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레벨 테스트를 찾아서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득을 시키기 위한 공포 전략 수단에 낚이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영어는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문제죠. 이제부터 더 하면 되겠죠. 이제부터. 근데 이제부터 하는 거니까 그 학원 선생님을 찾아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야죠. 고등부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원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고등부를 오래 맡아왔던 교사를 데리고 있는데 이 교사가 10년, 20년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찾아야 되는 거고 중등과 고등은 격차가 많이 납니다. 중등 수준에 아주 어려워져봤자 거기서 거긴데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머리 끝까지 머리가 아프고 진짜 꽉 차는 느낌입니다. 고3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수준이 사람을 넘어서서 건물을 뚫고 올라가요. 고3 수준은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고3을 대비하시는 원장이면 끝내주는 분이죠. 그분이 만약에 중학생을 맡고 있다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완전히 다른 세계라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모의고사하고 우리 이제 사직동은 잘 가르치는 그 학군이 좋은 데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를 좀 하고 단어는 수능 단어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만족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거는 객관식 문제 연습을 할 거고 중학교 서술형 대비해서는 저렇게 백지암기를 해가겠죠. 일반적인 학원이에요. 그리고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학원에서 서로 빼앗기를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또 레벨 테스트지가 있긴 있는데 쓰지는 않고 있어요. 써봤자 이게 우선은 격려해 주거든요. 저는 너한테 어려워. 이거는 지향점이야. 너의 목표지. 네가 나중에 잘 풀게 되는 거고 지금은 못 푸는 게 당연해 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미 하면서도 그냥 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레벨 테스트 가끔은 언제 하냐면 부모님들께서 우리 애가 너무 뛰어나다고 하실 때
아님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할 때는 있습니다. 네. 어머님 레벨 테스트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로 하는데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준비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레벨 테스트 할 때는 있고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청강을 통해서 학습 태도가 좋은지 사고력은 괜찮은지를 보고 산만하면 안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수 수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죄송해요. 이게 중상에 맞춰져 있는 수업이라 너무 산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엄청 긴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2-3주 지나서 애가 막 흐트러지고 이제 혼미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께 전화드립니다. 약간 정신이 없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인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계속해서 견뎌가게 하면은 저희 매니저들이 또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심각하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작은 그러면 뭐 막연한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해석이 먼저죠. 당연히 해석을 먼저 하고 어법에 대해서 충실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잘 가르치는 학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고 뭘 하면 되냐면 이제 의역 분석 연습을 하는데 의역 분석 연습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궁금하다. 의역 분석은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문장의 주어는 어디 있어? 한글 주어. 나는. 동사는 어디 있어? 궁금하다. 영어 우수는 주어 동사일 거니까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문장의 첫 시작점으로 접속사를 써야 될 건데 그녀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니까 어떤 걸 쓸까? 소위 이제 간접 부분을 가리키고 난 후 어떻게니까 how가 접속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녀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에서 주어는 뭐야? 그럼 애들이 그녀가 동사는 뭐야? 풀었는지 목적어는 뭐야? 문제를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요. 나는 궁금하다 how 그녀 풀었다 문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 연습을 시키는데 여기서 핵심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쉽게 안 냅니다. 이때 선생님들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내냐면은 예를 들어서 help라는 단어를 써라. help는 준사역 동사로 유명한 애예요. 애들은 연습을 해서 어법 이해를 제대로 한 학생이라면 help 뒤에는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 혹은 to 부정사를 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걸 떠올려야 돼요. 이게 맨 끝에 있는 출제 단어에 대한 핵심 패턴이에요. 저걸 선생님들이 아는지 물어보십니다. 저기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각 단어들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어요. 되게 쉬운 단어 give를 할게요. give가 있으면은 아이들한테 먼저 말하는 게 얘들의 give의 패턴이 뭐야? 사형식이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그러면 간접 목적어 여기 어디 있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으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점점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고차원적인 단어의 그 어법 같은 것도 적용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재밌는 파트는 의역 분석이에요. 생각보다 의역 분석을 하자마자 영작 바로 돼요. 이게 진짜 안 해도 그냥 바로 돼요. 되게 신기하게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바로 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그 문장에서 나는 그녀가 어떻게 풀었는지가 궁금해 말고 나는 그녀가 왜 풀었는지 궁금해하면 how가 why로 바뀝니다. 그녀가 문제를 풀었는지 궁금해하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니까 whether이 됩니다. 나는 그녀가 문제를 풀었다는 걸 알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냥 대시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바꿔가는 연습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작의 연습을 시켜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해요.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제 공부하는 게 뭐가 제일 필요하냐인 건데 보통은 초등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에 집중을 하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비를 할 수 있다면 중학교를 대비한 문법과 단어를 익혀가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6학년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아까 했던 거라서.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중1, 2, 3에 뭐 해야 될지는 방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밑에 있는 건 뭐냐면 100점이 100점이 아니고 90점이 90점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 학원 애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거 뒤에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고등학교 선택. 근데 지금 제가 말을 빨리 해도 이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네요. 6시에는 마치도록 해볼게요. 뒤에 게 훨씬 재밌습니다. 이거는 잠깐 스쳐가는 거고요. 100점은 100점이 아니라는 게 외웠으면 100점이거든요. 같은 100점을 받았던 애들 중에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풀게 했을 적에 손도 못 대는 애도 있고 풀어버리는 애도 있어요. 분명히 다른 거죠. 90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사진요고 갔던 학생 중에 한 명은 80점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얘도 지금은 그만둔 애 아닌데 그만둔 이유는 아시겠죠?
성적을 잘 받았어요. 갑자기 혼자 할 수 있겠다고 사랑한다고 그냥 갚아줬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거의 뭐 굉장히 어릴 때부터 중 1, 2, 3 계속해서 키웠는데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어머님 80점대 괜찮습니다. 얘 그냥 했잖아요. 그냥 시험 쳤는데 80점대잖아요.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가서 빚을 봅니다. 말씀드렸고 그 어렵다는 사중요고 가서 90점대를 놓치지 않고 받았어요. 처음부터. 오히려 점수가 오른택이죠. 진짜 신기할 정도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여학생들은 독립하는 것 같아요. 동의고 학생들은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선택입니다. 이제 재밌는 얘기예요. 특목고, 자사고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결국은 여기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상위 레벨 고등학교 가야 된다 생각해요. 이건 이제 중요한 거고 재밌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느 정도의 내신만 받으면 좋겠어. 조금만 공부했는데도 내신이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애가 너무 치이는 데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학생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애들의 모임이 어디 학교인지 알겠죠? 여기 있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기 힘들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중에 그러니까 소문이 났잖아요. 조금만 해도 내신이 거기는 나온대. 조금만 해도 내신이 나오니까 우리는 거기에 가야 될 것 같아. 결과가 뻔해요.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있어도 많을 때는 40명씩 50명씩 수업도 합니다. 2명만 수업 안 듣고 있어도 열받아서 수업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애들이 70%가 가잖아요. 수업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느껴지잖아요. 결과가 안 좋아요. 어떤 학교 어머님께서 여기서 이 학교는 뺄게요. 공인고, 용인고, 대형고, 사진여고, 이사별고까지 빼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사별고 굉장히 괜찮아요. 저 정도 빼고 나머지는 뭐 그냥 네. 자, 저기 이제 어떤 학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했던 겁니다. 우리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 갔다 오면 이제 옛날에는 얘가 이제 항상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고2인데 4시 반에 와서 TV를 보고 있는데 정상입니까? 물어보세요. 보통은 안 그러죠. 근데 너무 애가 당연한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화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애가 사직여고 갔으면 거의 밑바닥에 놀았을 건데 그래도 한 2, 3등급이 계속 나오니까 참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수능 최저가 안 맞춰져서 보낼 데가 없다고 하세요. 수능 최저 아시잖아요. 결국 당해요. 동인고 진짜 잘 갑니다. 230명이거든요. 한 학년이. 인서울을 70명을 시키고 부산대를 100명을 보내는데 일반적입니다. 평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특목고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직여고 어머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사직여고는 190명 정도 되고요. 20명 정도 인서울 하고 60명이 부산대를 가는데 동의고가 분명히 비법이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시고 사직여고 선생님들이 실력이 너무 없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동인고 시험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공부 진짜 많이 시킵니다. 애를 그냥 잡아요. 하다가 자퇴하는 애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오죠. 사직여고에서 동인고 이상하게 문제 많이 냈다 했잖아요. 동인고 이상하게 문제 냈을 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가요. 쌤, 어순 배치만 잠깐 잘못됐는데 부분 점수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돼. 이상하잖아 이거. 가.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그게 공부 계속해서 열심히 해요. 사직여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끝납니다. 선생님 얼굴 안 쳐다보기 시작해요. 삐끼는 거죠. 못 견딥니다. 열받아서 엄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엄마도 같이 열받으세요.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합니다. 학교가 이상해.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커리큘럼 안 따라가요. 사직여고 선생님도 엄청 겁먹고 있어요. 동인고는 그렇게 안 해요. 동인고는 이상하게 문제 내놓고도 되게 당당하세요. 야 이거 내신이잖아. 내신이면 막 범위가 있었으니까 범위 그대로 해야지. 왜 네 생각을 써? 쌤 그래도 유사한데 네 생각을 쓰지 말라고.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가. 너희 그 짧은 지식으로 쌤한테 물어보지 마. 가. 이렇게 하신대요. 너무 열받아서 그 대사를 거의 다 외웠습니다. 진짜 열받게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사진 요구는 하나하나 왜 틀렸는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애들이 삐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사실은 말을 안 들어요. 독립도 빨리 하고. 약간 쌓여있습니다. 네. 동인고 애들은 진짜 거의 그만두는 경우가 없어요. 끝까지 가면서 끝까지 실력 키워가지고 단단해져서 나가는데 고3이 된 아이들은 저한테 긴장감까지 주거든요. 근데 보통의 다른 아이들을 만났을 때 긴장감 느낀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격차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시키면 잘 되는 거고 많이 시키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솔직히 동인고 갈 때 애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신으로도 대학 못 가는 거 알고 가는 거지 동인고. 동인고는 내신으로 가는 데 아니야. 면학 분위기, 정시 돌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정시로 그렇다고 가면 안 돼요. 거기서 학교 면학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학교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정시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 안에서 내가 그렇지 면학 분위기 좋네 하면서 혼자서 정시로 가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하이 클래스 고등학교 하는 게 나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얘기 또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230명, 뭐 260명 된 거는 230명은 저기 사직고를 말하고요. 260명은 중앙요고를 말하는데 사직요고가 유독히 조금 적은 편이죠. 동인고는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저 정도 유지를 하는 것 같고 사직요고가 조금 이렇게. 이 학교는 우리 조금 번외고요. 이 다 좋습니다. 세 개 학교는 거의 끝내주는 탑3에 해당되는 학교고 사직요고로 넘어갔을 때 인원이 적은 이유는 이제 소문이 안 좋게 났기 때문이죠. 저게 갔을 때는 너무 어렵다더라고 하니까 상위 클래스 애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어중한 애들은 안 들어가고 나머지 애들이 다른 데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요고라든지 사직고에 보면 인원이 많은데 특히 중앙요고 참 많네요. 맨 끝에 260명 이렇게 나오죠. 그 많은 이유 방금 설명드렸죠. 복합적인 이유로 많기 때문에 거기 갔을 적에 자기 정신력을 이제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아까 말했던 대로 2등급이 어떻게 부산대를 가기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동인고는 전교 한 150등 하면 부산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많이 시키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는 학원가 형성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사별고가 번외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한테 존경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못 봤어요. 그래서 이사별고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면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케어를 해주신대요. 다른 학교도 되게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사별고는 좋은 경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별고를 여학생 중에는 1순위가 아닌가 싶고 남학생이 가기에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꼼꼼함을 잘 못 따라가서 사직고도 그렇고 우리 이사별고도 그렇고 여학생들을 약간 떠받쳐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남학생들은 갔을 때 조금 희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학생들이 갔을 때는 그래도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결과는. 맨 끝에 삼정고를 쓸 필요는 없는데 썼던 이유는 뭐냐면 삼정고에 가서 이화여대 간 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전교 2등, 자기는 전교 1등이었는데 전교 2등과 자기는 전교 1등 유지하면서 전교 2등을 한 이제 평균적으로 10점에서 20점을 깔아 뭉개고 있는 애였어요. 완전히 이제 극강의 높이 있는 애였고 정시대기 따로 했습니다. 그럼 이화여대 가죠. 아이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등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위에 있는 애들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2등급이라도 반에서 1등 해도 2등급이에요. 4%이기 때문에 1등급이 4%라서 100명 중에 4명만 1등급인 거죠. 200명이면 8명만 1등급인 거죠. 그러므로 반에서는 1등 했는데 2등급, 3등급일 수 있거든요. 2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어딜 가는지를 봐야지 이 학교의 역량을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봤을 적에 웬만하면 동인고나 사기묘가 낫다고 보고 있어요. 타 학교는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쳐요. 조금 위험한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 사직고 같은 곳에는 상위 클래스 애들이 갑니다. 노리고 걔들 괴물들이에요. 어떤 거로 우는 걸 봤냐면 전체에서 한 개 틀렸다고 울더라고요. 열받아서. 얘네들은 동인고나 사직고 가는 것도 되는 애들이었습니다. 얘들 보고 논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어딜 가도 얘 배경무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 있는 거고 2등급에서 5등급이 어딜 가는지 봐야죠.
그 학교가 부산대를 얼마나 넣는지를 보면은 학교의 영향을 알 수 있어요. 부산대가 좋은 학교는 너무 좋은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낮은 학교가 아니거든요. 어려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부산대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거죠. 부산대는 이 학교가 얼마나 우수하게 애들을 끌어가는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통일고가 100명이네요. 이거는 끝내주는 거예요. 사중이고 60명이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 정도면 괜찮아요. 사진여고 갔을 때 애 등급이 엉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워낙 어려운 데니까. 우리 애가 사직고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냉정한 얘기인데 그 공부로 안 풀리려고 그랬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학교 바뀐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냉정하게 좀 7, 8, 9등급 얘기 안 하잖아요. 못하는 거죠. 2에서 5등급에 들어간다 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가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학교가 달라졌으면 괜찮았을 거다는 거 없어요. 사직고는 전문대 보내는 거 봤습니다. 사진여고는 친구들이 전문대 안 가니까 자기도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께서 상위 몇 프로가 공개가 되죠. 그것만 보시고 이 학교가 괜찮네, 여기도 괜찮은 학교야. 중간쯤에 있는 애들은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수능 최저가 안 맞춰지니까 되는 데는 다 집어넣어 주신다고요. 배려를 해주시는 거기도 하지만 애를 안 키워서 그렇죠. 이게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문제를 어렵게 내시거든요. 요즘 지금 그냥 학교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위험해도 그냥 우선 말이 나왔으니까 사직고 요즘 시험 문제 되게 어렵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안 돼. 이건 포기. 이건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깔끔하게 포기. 시험 문제 쉬워지면 어떡할까요? 안 하죠. 쉬우니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내신을 어느 정도만 하면 받을 거야 라고 했던 애들이 모이는 곳에 장소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알고 있으면서 보내지는 마세요. 그리고 너무 우리 애가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안 되면 어딜 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전한 데 가야 하는 게 더 낫죠. 그 우리 학교에서 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널널하면 애들 담배도 피고요. 편가르기도 있고 주먹다짐도 있습니다. 마치게 조금만요.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고요. 동인고의 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공부량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학교 분위기 어때? 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교 말고 나머지 애들이 개판이에요. 너무 놀아요. 이과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과는 되게 괜찮은데요? 이과가 괜찮아요. 그게 이과생들이 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과학 시키세요. 영어권이자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사고력이 깊으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과생들이 조금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과생들 쪽으로 그러니까 수학과학 쪽으로 맞춰져서 열심히 키우게 되면은 애들의 성향이 분명히 거기에 맞춰서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문과다, 소위 이제 수학을 좀 등한시하고 있다, 소위 그 수학의 이제 어려운 그 부분을 선택하지 않는 애들이 모여 있는 그 그룹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동인고하고 사진여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분위기 어때? 문과생들이었습니다. 분위기 요즘 진짜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1학년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다시 동인고 선택하라면 할 거야? 다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학교 간 거 후회해? 안 해? 후회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인고나 사진여고나 똑같았어요. 후회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싫어요. 좋아. 그럼 다른 학교 선택은 어디 할 거야? 할 데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다른 학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2학년 애들한테 학교 어때? 좋아요. 최고죠. 좋아요. 다른 학교 선택 안 하고 좋아요. 우선 좋아요. 후배들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싶고 최고라고 해요. 근데 고3 됐을 때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뒤로 미뤄두는 것 같아요. 고3에 자기 실력을 알게 되면 늦었습니다. 극복이 안 돼요. 겪어보시면 알아요. 고3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불편해요. 대화 나눌 때. 덩치도 너무 커가지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되게 불편한 대화가 일어나니까 아직 어릴 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이제 몇 바닥 안 남았어요. 이거 약간 위험한 얘기긴 한데요. 좀 재밌어요. 아까 이거 수능 1등급 내신 5등급 얘기했고요. 동인고 사진여고 학생들이 실제 다니는 학원과 아닌 학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인고 사진여고가 만약에 실제로 다니게 되면 그 학교 분위기를 알잖아요. 어머님들께서 가늠하실 때 이것도 보세요. 저희 학원 아니라도 수학 학원에 정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고등부 대비 전문 학원 여기 많아요. 특목고 학원 등등. 되게 많은데 만약에 그 안에 고등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그 학원 괜찮은 거 맞는데 이 학교가 끝내주게 특목고를 대비하고 있다. 그거는 그냥 멀리서 학교는 이럴 거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특히 동인고는 과고 학생이 이제 저기 동래고 한 애가 있었는데 과고에서 못 견뎌가지고 그 커리큘럼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동래고로 갔습니다.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야 동인고 가지 그랬어 이렇게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동인고는 과학고에서도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다고 소문났기 때문에 자기가 가기 싫었대요. 그 정도로 동인고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동인고를 전문적으로 동인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이 30점이 나오는 학교입니다. 영어만 해도. 그러니까 이 학교는 어려운 학교 맞거든요. 근데 이 애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저희들 같은 사람과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는 모의고사 대비하면 돼 라고 해서 막연하게 대비하고 있었던 그분들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학원의 선택은 고등부가 다니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고등부 그래도 한두 명은 있던데 아니죠. 그거는 한두 명은 메인 멤버가 아니라 외부 강사를 쓰고 있겠죠. 학원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고 있는 선생님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동의고 학생 중에 한 명이 특목고 전문 학원에 뛰어난 분들 많고 되게 천재적인 분 많고 거의 교수급인 분들도 많고 제가 이제 어떻게 말하기 힘들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특목고 전문 학원에서 얘가 다니고 있었고 고 중학교 1, 2, 3 보내면서 선행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얘가 실력을 쌓았습니다. 과거에 떨어졌기 때문에 동의고 가서 휩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동의고 가서 망한 거예요. 영어만 성적이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수학 때문에 너무 걱정인데 영어도 지금 포기하고 수학만 할까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죠. 어디 다니고 있냐고. 거기 동의고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어 하니까 몇 명은 다닌대요. 동의고 학생들이 20명, 30명, 40명, 100명이 다니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내야죠. 완전히 달라요. 수준이. 예상하고 가르치는 거랑 애들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가르치는 거랑 달라요. 저는 전쟁 벌리고 있어요. 저는 평강사랑 다릅니다. 전쟁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학교 시험 문제 조금만 안 좋으면 열받아서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시켜주기 위해서 한 문제 한 문제 분석합니다. 수학 선생님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달라요. 수학 전문 막 이렇게 소개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 혹시나 그래도 이제 필요하시다면 또 이렇게 또 전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주관적일 거니까요. 그러니까 맞는 애는 맞고 안 맞는 애는 안 맞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학원 찾으셔야 돼요. 주변에 그런 학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고등학교는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모의고사 대비는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난 후에 애가 내신 5등급 받고 난 후에 잘 모르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수능 1등급, 내신 5등급 진짜 실력은 내신 5등급에 맞춰져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수능 1등급은 약간의 스킬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중등부도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학원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 많이 풀었다가 유사한 문제를 풀게 해버리면 1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학원에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학원이 다 못했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믿으셔서요. 아니에요. 자기 실력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등학생들은 이제 제가 이제 정식으로 고등대비 수업을 하게 되면 이걸 왜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 번 그만두려고 하는 거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너무 이제 갭이 많이 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등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원장들이나 강사들을 만나세요. 확실하게 다릅니다. 소수정예는 아까 말씀드렸죠. 소수정예가 된다면 그게 최고예요. 근데 단점은 그거예요. 소수정예만 찾으시면 안 돼요. 운영상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셔야 돼요. 우리 애는 내신 어느 정도만 해도 잘 되는 학교에 갈래? 에 대한 딜레마를 보셔야 돼요. 1%만 더 생각해 보시면 거기 가면 망할 게 느껴지잖아요. 학생도 느껴질 텐데 이상하게 갑니다.
고등학교 1년형 선배가 저렇게 멋있고 예쁘게 입고 화장까지 해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학교가 최고야라고 말하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야 될 텐데 사진 요거 동의고 애들이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저게 진짜 고등학교가 아닌가 생각해야 될 텐데 그게 안타까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고등학교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특목고 전문학원에 다니면서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건데 특목고 전문학원에서 영어 성적을 잘 내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 수학 다 잘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사고력이 엄청 높아요. 이건 지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여명중이 높아요. 이게 여명중이 죄송합니다. 여명 선생님이 계시면 여명중이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근처가 특목고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명중에 그런 아이들이 모이죠. 학원가와 학교는 붙어 있거든요. 특목고 위주로 딱 하다 보니까 여명중은 그런 애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런 애들이 치열하게 사고력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학교도 이 애들을 받아내려면 시험 문제가 점점 올라가겠죠. 윈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명중에는 우수한 애들이 많은데 이 애들이 특목고 전문학원을 다니면서 저를 안 만나고도 성적이 좋을 수가 있는데 얘는 사고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사고력이 깊어서 웃기는 얘기지만 범위 많아도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응용 능력이 뛰어나요. 이걸 이렇게 썼으면 저기서 저렇게 쓰겠지.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애들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2등급에서 5등급을 보자고 한 겁니다. 이런 사례를 보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신 거예요. 애가 뛰어난 거예요. 아이가. 영어에 특화시켜서 여기서 한 게 아니고 여기와 고등부를 대비하면서 이럴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는 데는 완전히 달라요. 격차가 많이 납니다. 거기서 온 애들을 저는 수천 명을 만났잖아요. 계속 독해만 해왔고 영작을 하라 그러면 안 해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애들입니다. 60점대인 애를 한 달 만에 20점을 끌어올렸어요. 80점대로 바로 올렸어요. 계속 외웠던 애가 제 수업 도에서 웃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울지는 않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고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키우시면 돼요. 만약에 어릴 때 얘가 공부 잘하게 하고 싶으면 이상하게 또 수학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어가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정시 대비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시 대비는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정시 대비를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게 어떨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는 게 어떨까 이제 물어보는데 다 안 좋습니다. 무조건 내신 대비. 지원차 독립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이레벨 고등학교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면제부 만들어내면서 놀기 시작하는 거죠. 안 논다 하더라도 흐지부지 됩니다. 게을러지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성적이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을 대로 받고 엄마한테 갑자기 자퇴하고 싶어. 그래서 안 돼요. 그 학교 면학 뿌리기 때문에 간 거라서 계속해서 내신을 잡아가는 겁니다. 2학년 때까지. 바닥을 쳐도. 그렇게 했다가 3학년 때 해도 충분해요. 수능 개념 강의의 초반에 보면은 투부정사 동명사 수업을 합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학도 그렇겠지만 수학 선생님들도 전부 다 내신 그거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이상한 소리라고 하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그걸 다지는 것 자체가 스킬 수업은 한두 달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단어를 외우게 하고 구조 파악을 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면 이게 키워졌어요. 어떤 학생이 그런 말 했어요. 저를 만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다가 이제 지금 현재 되게 느린 아이라서 고등학교 2학년 말미가 됐을 적에 이제 졸업한 아이인데 얘가 이제 했던 말이 이제 영어가 잘 보입니다. 요즘 너 내신 올랐길래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신 점수가 이번에 평균보다 20점은 높던데 그렇게 안 올랐었어요. 20점은 높던데 모의고사는 어때? 모의고사도 정확히 보인대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요령껏 되는 게 아니라 지문이 다 잘 보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 파악을 열심히 시키는 이 빡센 고등학교 분위기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얘기 또 할게요. 어떤 학교는 하이레벨 클래스 학교에 가면 독해 위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인고의 서술형의 절반? 이상한 짓이야. 수능은 독해 위주거든. 독해 위주로 흘러가게 됐을 때는 영작 대비를 시킨다는 건 이상한 거야. 오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외고 수준으로 동인고에는 1등급이 많이 나옵니다. 하이 클래스에 독해 위주로 했던 학교는 오히려 안 나옵니다. 느슨해져서. 입시 영어의 마지막은 영작이에요.
우리가 저기 절대평가는 뭐 90점만 넘으면 되는데 하시잖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아닙니다. 4%가 1등급이고 절대평가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초창기 10%였어요. 10% 되니까 이제 욕을 먹었습니다. 영어 갖고 장난치는 거냐?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들지 않았냐? 해가지고 욕을 먹었는데 이제 되게 곤란했겠죠. 그래서 중간에 찾았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7% 정도를 찾았어요. 이 7%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고등학교 1, 2학년은 변별력 확보를 잘 못하기 때문에 1% 그러니까 1등급이 좀 많아질 때도 있어요. 10%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거는 무조건 7% 이쁘게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7%만 1등급이라고 했을 적에 현역들이 전부 다 1등급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7% 차지하는 게 아니고 재수생들이 있어요. 재수생들 중에는 의치안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열받은 애들이 있어요. 이 애들이 1등급의 3, 4%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4%만 밖에 안 남는 거예요. 많아봤자. 3, 4%로 싸우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사고 애들, 특목고 애들, 영어 귀신들이 있어요. 2등급 뺏어갑니다. 1%에서 2%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동인고는 이게 꽤 많이 나와요. 어떤 학교는 두세 학교에 1등급이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절대평가 때문에 쉬워졌다고 말씀하실 때 되게 답답해요. 아니에요. 7% 맞추고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이클래스 고등학교는 1% 받는 경우 잘 없습니다. 학교의 울타리를 찾아가야 된다. 이거 맨 끝에 그 얘기예요. 그냥 게으름을 조장할 수 있다. 정시 대비 빨리 하면 게을러진다.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아, 끝났네요.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시간이 조금 초과를 했는데 이렇게 초과될지는 몰랐고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 간단하게 받고 만약에 이제 이게 개별적인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애는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하시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개인 상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기 나가시면 저희 명함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함으로 아이 학년과 문자와 간단하게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고등학교 상담하려 합니다. 내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등급 어떻게 올리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물어보시면 제가 전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음 주 안으로 다 전화를 드릴 거고 오늘 그러니까 문자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까지 이제 계속 답변 드릴 거예요. 언제 전화 드릴 수 있는지 이거 할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나가서 받으시면 되는데 저한테 지금 또 궁금한 거 너무 급하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자,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못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서로가 이제 물어보면 싫다는 표정을 짓고 계셔가지고, 네. 그러면 천천히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저기 뭐 선물을 좀 준비했거든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잘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